일단 연골판 수술을 받으셨는데 예. 연골판 수술 후에 더 회복이 잘 안 되고 나빠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이게 평생 관절 건강을 책임지는 예. 연골 모형인데요. 이렇게 얇습니다. 연골이라는 진짜 두께가 얇네요. 이렇게 얇습니다. 근데 이게 있고 없고가 예. 우리의 건강을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껍기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보통 얇은 데는 한 2mm고요. 예. 3mm가 평균이고 뭐 두꺼운 데는 4mm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가 무릎에 있는 연골이다 하면은 요거 하나 가지고 쓰는 건가요? 요걸로 버티는 거죠. 이 연골이 닳지 않게 하는 게 건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자, 이제 경고를 좀 해주실 시간입니다. 데스코드를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꼽은 첫 번째는 퇴행성 관절염을 촉진하는 자세. 백정선님 보면은 예. 강아지 목욕시킬 때도 쪼그리고 앉으시고 나와서 철보도 맨바닥에 쪼그리고 앉으시고 이런 그런 문화들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참 많았거든요. 무조건 의자를 가능하면 사용하라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무릎이 90도 이상 꺾어지는 이렇게 쪼그리고 앉는 거는 예. 무릎 앞이랑 안에 물렁뼈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요. 무릎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쪼그리고 앉지 말자. 무릎 꿇고 앉거나 양반다리 하고 앉거나 무릎 꿇고 앉거나 뭐 여러 가지 좌식 생활은 금기시하자가 예. 제가 또 권장하는 겁니다. 자, 다른 데스코드 또 있을까요? 바로 무기력한 일상입니다. 일단 퇴행성 관절염은 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아주 주범이거든요. 예.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 활동량이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귀찮으니까 집에서 그냥 우두커니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골관절염하고 우울증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골관절염이 있는 분들의 우울증 위험도가 훨씬 높게 높겠네요. 나타나니까요. 예. 지금부터 이분들에게 좀 박사님이 희망을 주셔야 됩니다. 얼라이브 코드 지금부터 네. 좀 공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예. 엉덩이로 걸어라. 엉덩이로 어떻게 걷죠? 엉덩이로 이렇게 아픈데 그냥 이거 말고 어떻게 엉덩이로 걷나요? 엉덩이를 직접 바닥에 대고 걸으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예. 상징적인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왕이면 걸을 때 엉덩이를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를 제가 이제 그래서 권하는 거죠. 그래서 엉덩이를 많이 사용해서 걸으면 평소 안 쓰던 근육들이 발달이 되고 이 다리의 근육들이 안 쓰던 근육들, 특히 잔 근육이라고요. 그 예. 관절을 미세하게 잡아주는 잔 근육들을 잘 쓸 수 있다면은 무릎이 체중에 의해서 가해지는 충격이 이 근육으로 인해서 완충이 분산이 되거든요. 되겠네요. 그렇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가 걸을 때는 보통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다리에 힘 없이 이렇게 털레털레 걷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다리에는 근육이 거의 운동을 안 하고요. 이왕 우리가 걸을 거면은 예. 이 뒤쪽 엉덩이부터 햄스트링을 긁는 거예요. 이 파워를 줘서 예. 그 발을 끝까지 발끝까지 종아리 근육까지 사용해서 근육을 써서 걸으면은 훨씬 하체에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거든요. 제가 근데 교수님 살짝 해봤는데 네. 이렇게 엉덩이하고 이쪽에 힘을 쫙 주다 보니까 뒷 발꿈치가 먼저 닿는데 그게 네, 그렇죠. 힐 정상적인 스트라이크가 건가요? 정상적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한번 좀 걸어보겠습니다. 걸어보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종아리 운동을 하려면 발끝을 토 오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토 오프를 하면은 이렇게 종아리 하니까 근육까지. 종아리가 딱 당기네요, 그렇죠. 거기까지. 진짜로. 힐 스트라이크해서 햄스트링, 허벅지 예. 뒷근육을 하고 토 오프까지 해주는 운동을 하고요. 근육을 써서 걸으면은 훨씬 하체에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릎에 충격을 덜하기 때문에 그 얇은 2, 3mm 연골이 예. 충격 안 받고 오래 버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관절염도 좀 예방할 수 있고 연골에 무리가 덜 가게 되는 거죠. 자, 앞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얼라이브 코드를 잘 실천을 해서 활기찬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만나보시죠.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푸는 요즘
서울에 위치한 한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배구 동호회 회원들. 건강을 향한 이들의 열정만큼 체육관의 열기도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배구하고 나서 땀을 빼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가벼운 느낌이 들고 낮에 활동하는 것도 더 활기차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배구를 시작하면서 땀을 내고 사람들도 만나고 또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성취감도 늘고 그러면서 제 생활에 굉장히 많은 활력소가 됐어요. 평소 건강관리에 힘쓰는 이들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에서만 있는 것보다는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배구를 하다 보면 관절에도 혹시 무리가 가지 않을까 걱정스럽긴 합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배구지만 격렬한 동작을 수차례 반복해야 하는 그녀들. 관절 건강은 과연 어떨까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이들의 관절 상태를 짐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테스트에 참가한 14명 중 관절 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첫 번째 동작은 팔짱을 낀 채 쪼그려 앉은 뒤 10초간 버티는 자세로 무릎 압력으로 인해 관절이 좋지 않으면 취하기 어려운 자세인데요. 꾸준한 운동 덕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하는 회원들. 그러나 10초가 되지 않아 하나둘씩 넘어지는 회원 다수 발생. 남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음 동작을 이어갔습니다. 허리에 양손을 올리고 한쪽 다리는 들고 다른 한쪽은 구부린 상태로 유지. 이내 중심을 잃고 무너지고 마는데요. 14명 중 절반 이상이 탈락한 상황. 이처럼 건강을 자부하던 이들도 관절 건강만큼은 확신할 수 없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는 5년 사이 급증하며 400만 명을 넘어섰고 국민질환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상황. 과거 노년층을 대표하는 질환으로 꼽혔던 퇴행성 관절염. 최근 30, 40대에서도 증가율을 보이며 이젠 젊은 층도 안심할 수 없게 됐는데요. 관절 건강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연골을 지키는 건데요. 무릎 관절을 하얗게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연골입니다. 이 연골은 관절이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외부 충격을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연골의 두께는 고작 3mm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용할수록 점점 닳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